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요즘 많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오픈 JDK라든지 이런 JVM 관련된 것들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소개드리려는 것들은 GraalVM이라는 자바 쪽에 요즘 가장 핫한 그런 JVM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수 자바 프로그래머 분들이 굉장히 오래 전에 엔터프라이즈 개발을 하시면서 굉장히 자바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개발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을 거고, 그게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그런 자바로 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상에서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좋은 그런 사례가 돼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전에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와 과연 이제 지금이 이제 똑같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구동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또 변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가장 크게 이제 변경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클라우드라든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로 또 작용을 했던 것들이 이 더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더커를 갖다가 클러스터로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기술들이 지금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클라우드 상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상당수 어플리케이션들은 지금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가 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더커를 사용을 해서 배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를 안 쓰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이제 이제 특수한 그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안적으로 그런 환경들에서도 이 클라우드를 쓰는데 좀 약간 제약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그런 클라우드 환경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이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이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뭐 자바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쇼핑몰이라든지 커머스 쪽에서는 또 아직까지도 이제 PHP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도 이제 PHP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러닝을 한다든지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델들 이렇게 서빙하고 그러는데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쪽에 뭐 자바라든지, 요즘 백엔드에서도 이제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통해 가지고 이제 백엔드 만드는 환경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백엔드에 이제 단넷 기술을 이용을 한 그런 백엔드들도 많은 거죠.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되고 나서 훨씬 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목적들을 전부 충족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한다기보다 저희 이제 메인으로 자바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 때문에 또 파이썬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그런 프론트엔드나 이런 것들 개발을 위해서 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백엔드에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들과 또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러는 것들 때문에 또 뭐 REST API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시스템들이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컴퓨팅 환경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언어들이 자바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서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단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지금 로컬의 그런 하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또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해서 이제 온프라미스에서도 그런 것들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단순하게 이제 자바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지껏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돼 있는 이종의 또 프로그램들을 REST AP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테그레이션하는 형태로 개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 환경 자체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실행 환경들을 이제 갖추게 된 거고요. 굉장히 이제 복잡도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지금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나온 이제 재밌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이번에 소개하려고 그러는 GraalVM이라는 JVM입니다. 예. 얘는 기존에 여러분들 쓰시는 그런 JVM보다 대략 한 평균 한 50% 정도 빠르고요. 그냥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적용을 그냥 JVM만 바꿨을 때도 그냥 성능 향상이 10% 이상 됐었던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빠르죠. 예, 빠르고 게다가 여러분들 저스트 인 타임 깃 컴파일러라고 그래가지고 코드 최적화 해가지고서는 네이티브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JVM 기술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었을 텐데요. 이 최적화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메소돌로지를 갖고 있는 그런 VM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이 된 그런 런타임이 굉장히 낮은 메모리와 그 다음에 낮은 CPU 사용량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GraalVM은 굉장히 고성능 그런 깃 컴파일러고요. 그리고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언어들 개발 수준의 그런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탄생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이미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바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JDK라든지 뭐 JRE라든지 그런 실행을 할 수 있는 런타임이 배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컨테이너에 이제 패키징을 한다고 해도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JVM 굉장히 많죠. 오라클이라는 지금 자바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상용 그런 JVM도 있고요. 그다음에 풀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 오픈 JDK도 있고요. 근데 이제 GraalVM도 지금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만 쓰셔도 이제 무방한 거죠. 이것들은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LTS 버전의 그런 GraalVM을 쓰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메인터넌스 되시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GraalVM은 이제 다 언어를 지원하기 위한 메타 런타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단계 트러플 API라는 계층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위에 해당 언어에 인터프리터를 올린 형태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계가 될 때부터 그런 다 언어를 지원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설계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터프리터들이 자바 런타임 위에서 다 구동이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단일 엔진에서 다양한 언어들을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Node.js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그런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이런 식으로 스택으로 올라간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상에서 구동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보면은 루비라든지 이런 스크립팅 랭귀지들에서 성능상의 이슈들 때문에 또 고성능 모듈이나 이런 것들은 또 네이티브 그런 런타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구동한 거와 별도로 또 이제 별도의 이제 시스템에서 도는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근데 GraalVM 같은 경우에는 이 LLVM 바이트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걸 또 인터프리터로 두고 있고, 이게 트러플 API라는 거 위에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적 언어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비트 코드란 형태로 생성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트러플 인터프리터 통해서 자바의 VM 샌드박스 위에서 구동이 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안전하게, 그다음에 JVM 상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JVM 자체는 JDK라든지 JRE나 마찬가지겠지만, 얘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는 자바라는 언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런타임이죠. 예. 근데 GraalVM 같은 경우에는 자바와 그다음에 다른 그런 언어들까지도 이 JVM 상에서 구동을 하기 위한 그런 다언어 지원을 위해서 원래 설계가 됐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인베더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그런 JVM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돼 있는 것들이 동일 VM 상에서 이제 샌드박스 영역 내에서 이제 구동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보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데몬이 이렇게 두 개가 떠가지고 얘가 REST API로 통신하는 효율하고 같은 VM 내에서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콜을 해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과의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라고 이제 금융기관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HTS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거래 시스템, 환율 관련된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바원이나 이런 컨퍼런스 갔을 때 자바의 기본 제공하고 있는 그런 콜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골드만삭스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쓸 정도로 굉장히 그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최적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회사인데, 여기서 언어 경계를 넘어서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 이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런타임 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프로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언어 경계를 넘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같은 VM 상에서 그런 것들이 디버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죠. 왜냐하면 디버깅 메시지는 자바 관련된 메시지들 관련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우선은
그 JVM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지원을 했던 게 이제 자바겠죠. 그리고 그 2017년, 2018년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언어들이 지금 추가가 되면서 그 이 인터프리팅 레이어 위에 그런 인터프리터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지금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JVM 자체가 이 GraalVM 나오기 전에도 제가 자바원을 가거나 그랬을 때도 항상 이제 그 JVM 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언어들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있었어요. 매년. 그리고 JVM 그 GraalVM 나오기 전에 제가 JVM 상에서 구동되는 언어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20종 이상이 JVM 상에서 돌아가는 걸로도 파악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지원은 되는데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시온이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런 그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이런 런타임들이 뭐 구글의 V8이라든지 뭐 애플의 사파리에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구동하는 것보다 3배에서 5배 정도가 느려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상용으로 쓸 수 있냐면은 그럴 수 없죠. 예. 그래서 결국 내시온 같은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적인 그런 장벽들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이제 성능 페널티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JVM을 또 별도로 또 구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또 발생되는 그런 오버헤드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JVM으로 이제 GraalVM이 출시가 됐고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 자체가 이제 어떤 인베더블한 그런 것들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데에도 지금 JVM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시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바 오브젝트로 된 그런 프로시저를 실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프로시저 그 PLSQL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이런 JVM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그동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프로시저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언어는 PLSQL이라는 정해진 언어들 가지고서는 프로시저를 짰다 이거죠. 근데 인터프리터가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언어들도 그런 그 DB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시저를 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스파크처럼 이렇게 굉장히 고성능, 굉장히 성능이 중요한 그런 리소스에서 이런 JVM들이 적용이 되면은 성능상의 이슈, 그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CPU라든지 메모리에 대한 그런 스루풋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엔진들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인프라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핫스팟 기반의 GraalVM하고 서브스트레이트 VM이라고 해서 네이티브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런타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브스트레이트 VM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그 저기 이제 익스큐션 파일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이티브 컴파일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된 형태로 배포가 되다 보니까 우선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컨테이너 기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클라우드에서 보면은 왜 람다 그 AWS나 이런 데 람다라고 아시죠? 람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가 구동이 되고 거기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이 된 다음에 컨테이너가 죽는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그런 펑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온프라미스에서도 뭐 FN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통해 가지고 그런 람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온프라미스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은 컨테이너에서 얼마만큼 이제 빨리 뜨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컨테이너에서 빨리 구동이 되고 빨리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된 다음에 빨리 이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도 굉장히 적은 사이즈의 그런 컨테이너로 패키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펑셔널한 그런 서버리스 환경으로 구축을 할 때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동을 하면서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성능으로 만드는 그런 쪽에는 그런 핫스팟 기반의 기존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AOT 이제 컴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리소스도 굉장히 적게 소모를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네이티브 이제 컨테이너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러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게스트 랭귀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이티브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그 LLVM 인터프리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의 그런 JVM 상의 통합보다는 훨씬 그 안전하게 그런 어플리케이션 구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JVM만 바꾸고 그다음에 네이티브 컴파일 해가지고서 바꾼 것들의 성능들이 나쁘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루비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성능상으로 이제 좋은 그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파이썬하고 이제 R인데 R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형태로 구동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 지금 뭐 트위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근데 기존에 그 자바 8 JDK를 사용을 하던 것보다 트위터에서 그런 스파 클러스터라든지 운영을 할 때 한 25% 이상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용 그런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웹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JVM만 변경해가지고 한 10% 향상이 됐다고 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JDK 있던 거를 GraalVM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죠. 바꿔서 그냥 쉽게 10% 성능 향상 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이 이제 네이티브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바꿨을 때 뭐 초당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한 4배 정도 더 많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4배 정도 적은 메모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처리량 많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적게 들고 속도도 빠르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헬리돈이라든지 마이크로넛은 이제 요즘 그런 그 최근에 나온 그런 개발 프레임워크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구동하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런 그 성능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행하셔가지고 이제 우선 컨테이너에서 구동만 한번 해보시고 이제 타임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아파치 벤치에서 이제 누적 요청수라든지 이런 거 비교를 한 건데요. 요 빨간 선이 네이티브 이미지를 했을 때 이제 그 초당 요청수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을 좀 하시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프로파일링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량시키고 그리고 새로 생성된 그런 그 머신 코드가 실행이 되는 그 JIT 환경이 훨씬 이제 더 나중 되면 요청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지만 네이티브 그 이미지로 구동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성능상으로 이슈 큰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트위터에서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JVM 그 GraalVM 그 개발 커뮤니티에 트위터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이 많은 비용하고 CPU 사이클을 이제 절감시킬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10%를 서버를 줄일 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어플리케이션 새로 구동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20% 정도 감소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서비스 간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효과적으로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덕을 많이 봤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뭐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JVM 기술이고요. 그 타 언어랑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나 이런 데서 한번 써보시기를 굉장히 권해드리는 그런 기술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스나 이런 기반으로 계속 갈 거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자바로 만드는 사스라든지 이런데 이런 것들 이제 인베딩 해보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개발자들은 다 뭐 얘기 들어보는 것들인데 프리 런치라고 합니다. 이제 그 공짜로 이제 얻어먹는 점심이라고 JVM만 바꿔서 성능 10% 향상하는 그런 기술들은 흔치 않으니까 많이 써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